네, 12월 2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 네. 증시는 또 힘을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조금 저점 테스트 이제 끝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바닥은 이제 나왔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실제로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 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전 세계 20개가 훨씬 넘는 국가들에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파력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당연히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겠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루에도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이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이제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이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이어서 지금 상하원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테이퍼링을 조금 더 조기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좀 날렸었죠. 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됐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워낙 강조를 하면서 내년 하반기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금리 당연히 빨리 올리겠구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미국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슈는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오미크론 때문이 아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된 공포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이 내재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종목 대응 전략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두 가지 큰 악재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이미 충분히 선반영이 됐거든요.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오늘 미국장이 1% 이상 강하게 반등을 하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바로 지난 화요일 날 완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났었잖아요. 맞아요. 장 초반에 1% 이상의 양대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이 딱 들어왔다가 오후장에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장대 연봉을 맞았거든요. 이미 우리 시장은 상당 부분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가격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지금 하락 기조로 접어들고 있어요. 금리를 당장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하락 기조로 좀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오늘도 뭐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환율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오늘도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12만 원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살아나고 있잖아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가는 바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안정세로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집중하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편입해주셨던 이스트소프트부터 네. 리뷰해보겠습니다. 편입한 지 하루 만에 10% 가까운 수익률을 더했거든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스트소프트 사실은 뭐 아주 강하게 오늘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학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LG 상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까지도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바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관 외국인들은 시장의 지수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을 이제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하방이 딱 확인되고 나면 사실은 진짜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할 때는 움직이는 종목은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와중에도 그래도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지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오늘 게임주들 중에서도 뭐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펄어비스라든지 뭐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거쳐놓은 상태라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18,000원 아래에서는 여전히 뭐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뭐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각종 이제 뭐 디바이
자회사 디바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가상 피팅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재료들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뭐 2만 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 근처까지 또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는 바닥권에 잘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안정적인 흐름 가능하다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11월 23일에 편입해 주셨던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이 종목 요즘 반도체 수급 상황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좀 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이제 드디어 또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꽤 강하게 반등을 하잖아요. 어저께도 4%, 오늘도 거의 뭐 1%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나는 이유를 곰곰이 좀 따져보면 겨울이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리 춥지 않다.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아주 좀 깊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깊지 않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전히 이제 서버에 대한 D램 수요가 견조하고 실제로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이제 세상이 펼쳐지면서 사실상 메타버스가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에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또 전파력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파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반도체 특수가 나타났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언택트. 사람들이 사회적인 접촉을 줄이고 온라인 세상에서만 접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PC 교체 수요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거에 대한 수혜가 오히려 반도체 업종이 좀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삼성전자가 어저께 뭐 미국에 지금 투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P4, 평택에 이제 P4 공장에 대한 투자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대 규모로 지금 미국과 우리 국내에 50조 원 이상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 투자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아쉽게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요. 10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오테크닉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내년에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내년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키워드 두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미세 공정이고 하나는 DDR5 전환이에요. 네. 이 두 개의 수혜를 다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좀 높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뭐 10만 원, 11만 원 초반대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11만 원 근처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는 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정도다. 3분기 때 실적이 약간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부침을 겪었지만 오히려 4분기 그리고 더 중요한 내년의 실적은 너무나 좀 좋아질 게 자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충분히 목표가 13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문자 사연이 끝나면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SK 스퀘어고요. 7만 6천 원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 종목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민한 맞아요. 투자에서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을 텐데 겸사겸사 오늘 제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들어왔죠. 이제 분할돼가지고 신규 상장된 법인이 이제 상장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SK텔레콤 때 들고 있었던 구주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 매력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기관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좀 해버리면서 어제까지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오늘 장중에 10%가 훌쩍 넘게 뭐 거의 15% 가까이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가격 회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7만 원 중반대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를 깼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중기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SK그룹의 어찌 보면 투자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 외에 11번가라든지 뭐 팀앤 모빌리티, 원스토어 이런 굵직굵직한 자회사들과 NFT 메타버스 투자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9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다만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너무 단기간에 대응을 하는 전략보다는 좀 중기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공략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가격 반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9만 원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는 9만 원 선까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들어볼게요. 아주 IB 투자고요. 6,880원에 80%의 비중이 크시네요. 아, 이게 6,880원이면 완전히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되셨다가 그러니까요. 주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걸 아직도 이제 들고 계시고 비중도 많은 걸 보면 빠질 때 계속 이 물타기를 하셨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 뭐 창투사의 하나고 최근에 뭐 비덴트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같이 받긴 했지만 추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계속 좀 줄여 나가시자. 4,500원 회복되면 일부 줄이시고 또 5,000원 회복되면 일부 줄이시면서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는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매도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준비해 오신 원샷 원킬 종목 바로 소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반도체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네. 35,000원에 GST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GST도 차트를 보시면 최근 한 1, 2주 동안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어요. 네. 21선 조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양봉 전환이 딱 되면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권에 놓여 있다가 11월 달에 반등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전고점을 뛰어넘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바로 GST라는 종목이거든요. 요 회사가 이제 생산하는 주요 장비들이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장비, 특히나 이제 그 스크러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ESG 트렌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에 있어서도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GST가 생산하고 있는 스크러버 장비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CXMT 같은 이런 해외 고객사들의 발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적까지도 이제 좀 같이 잘 나오면서 펀더멘털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GST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에 이제 연매출 3천억 돌파가 거의 확실시 돼 보여요. 잘하면 4분기 때 매출이 좀 잘 나오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는 3천억 매출이 지금 돌파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기대되는 예상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조금 넘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EPS를 기준으로 잠정 이제 PER을 계산을 좀 해보면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하면 PER이 채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함정이 뭐냐면 네. 예상 실적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지금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나올 실적이 정말 이 예상 컨센서스만큼 잘 나올 수 있느냐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 그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충 그냥 컨센서스가 이러니까 내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GST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세 공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스크러버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고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거기에다가 칠러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고객사들을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고 내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장비 종목들과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격 전략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달에 27,000원대 바닥에서 38,000원 근처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1차적으로 조정을 받고 21선 라인에서 눌림목을 잘 잡았거든요. 35,000원대 부근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35,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만 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관련 주죠. 이 종목 굉장히 유명한데 GST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미세 공정과 ESG 확대에 따라 스크러버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1,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도 바로 알아봐야겠죠. 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걸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종목, 제가 이 종목을 또 최근에 소개해드릴 때 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회는 싶어요. 잡아야죠. 네, 29,000원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1월 달에 최근에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맥점을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정말 바닥에 있을 때 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이밍을 잡아드린 이후에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000원까지 거의 80% 이상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덕산 테코피아 주요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재차, 3차 강조를 좀 해드리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덕산 테코피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3D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헥사클로로 디실라르냐고 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소재 쪽은 뭐 방금 제가 장비 쪽 얘기해드렸지만 일반적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증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반도체 생산량, 출하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에도 계속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헥사클로로 디실란이라든지 프리커서와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어저께 여러분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QD-OLED 양산을 개시했다. 무려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으로 13조 원가량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결실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QD-OLED 대형 패널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야말로 OLED TV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적인 소재와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형성되는 이 대형 OLED TV 시장 이미 OLED TV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뭐 부유층들만 살 수 있는 TV였다라고 하면 이제 보급형 모델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야말로 이 대형 OLED TV 시장이 개화가 됐을 경우에 덕산 네오룩스와 덕산 테코피아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뭐 오미크론 변이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디스플레이를 LCD에서 OLED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 디바이스가 계속 확대 보급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OLED 업황은 내년에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두 가지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 다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쪽이에요. 덕산 테코피아가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CNT 도전체라든지 전해질 첨가액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난 3분기 때부터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기업은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도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본업의 가치만도 못 미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단기적인 급락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네. 유심히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 현재가로 편입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이 아직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거의 39,000원, 4만 원 근처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급등한 이 파동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가격 조정을 거쳤어요. 그 자리에서 21선 라인에 딱 맞물리면서 단기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반등 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고점이냐 아니면 요 중간 정도냐 보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QD-OLED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기회가 왔다고 이 덕산 테코피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출렁거림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제가 설명드리는 시황 전략
종목 전략을 반드시 좀 들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시장 전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 4시 꼭 기억하시고요. 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